더 깊게 더 세게 넣어주세요. 홍석 씨, 너무 좋아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느낌. 아, 미칠 것 같아요. 정아야, 더 쪼여줘. 나도 미칠 것 같아. 나도 이러한 느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그날 홍석 회장님과 저는 이전까지 애써 서로 조심하며 넘지 않았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우리 둘은 매우 황홀했으며 뜨겁고 격렬한 시간을 보낸 후 더욱더 빠르게 메말라 있던 서로의 몸과 마음 속에 흥건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52세가 된 오정아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4년 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순히 재혼 성공담이 아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48세였던 당시 저는 강남에서 사모님으로 살았습니다. 사업으로 성공한 남편은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고 가정부를 두고 살 정도로 넉넉한 생활을 했어요. 저는 고3인 딸 하나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시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죠. 저는 20대에 미인 대회 출전 제안도 받을 정도로 외모도 괜찮았고 지금도 관리를 꾸준히 해서 또래에 비해서는 동안으로 보인다는 외모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게 정말 한순간에 바뀌는 것 같아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사업 파트너가 회사 돈을 전부 빼돌리고 잠적해버렸어요. 순식간에 저희 가족에게는 빚더미만 남게 되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제 며느리 뒷바라지할 이유가 없다며 냉정하게 돌아서시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극진히 모셨던 시어머니였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되어버린 거죠. 강남 주택도 경매로 넘어갔고 딸과 함께 허름한 원룸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 한번 해본 적 없던 제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가정부 일을 하며 실제 가장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남동에 사는 남홍석 회장님 댁에서 가정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석 회장님은 64세 연세셨는데 건설업으로 성공하신 분이었어요. 부인은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어서 혼자 지내고 계셨어요. 면접 보던 날 홍석 회장님은 나이에 비해 젊으셨고 생각보다 젠틀하셨어요. 저의 외모와 고상한 말투 그리고 예의 바른 모습을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일은 새벽에 출근해서 아침밥을 해드리고 집 청소와 빨래, 그리고 저녁을 준비해 놓고 퇴근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차 일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홍석 회장님이 다른 고용주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저를 대할 때 무시하지 않으시고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셨어요. 가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면 정아 씨,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고요. 홍석 회장님도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워하시는 모습이 종종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동질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처지였으니까요. 일하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홍석 회장님이 현장에서 일찍 돌아오신 날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평소보다 말씀을 많이 거시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저녁을 함께 드시자고 제안하셨어요.
처음으로 홍석 회장님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와인을 마시며 서로의 과거 이야기, 외로움, 삶의 고민들까지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어요. 정아 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해 봤어요. 감사해요. 그때 홍석 회장님의 눈빛이 달랐어요. 평소에 고용주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는 남자의 시선이었죠. 저도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잠재워 두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날 밤 저희는 서로에게 깊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와 냄새에 저도 완전히 사랑에 빠져들어 버렸고 몸과 마음을 다 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홍석 회장님은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저를 정말 소중히 대해 주셨어요. 회장님은 저를 살포시 안아주면서 이마에 키스를 해주셨고 점차 분위기가 달아오르면 사랑을 나누기도 했죠. 저와 회장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애정의 감정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이게 올바른 관계인지,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걱정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홍석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정아 씨,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았으면 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어요. 딸 생각도 해야 했고, 나이 차이도 있었고,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도 걱정이 되었거든요. 며칠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한 후, 딸 하나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하나야, 엄마가 재혼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딸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니 생각보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분이 엄마 일하시는 집 회장님이세요? 요즘 엄마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딸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더 깊이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나야, 솔직히 말해봐. 정말 괜찮겠어? 그때 하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사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가정부를 부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엄마가 남의 집 가정부가 되었다는 게. 그런데 엄마가 그 집에 다니기 시작한 후로 점점 밝아지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라는 거요. 딸의 성숙한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딸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까지 우리를 외면했을 때 정말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모셨는데도 아들 죽자마자 우리를 버렸잖아요. 오히려 남인 회장님이 엄마를 더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 같아요. 딸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석 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회장님이 직접 자녀들과 통화를 해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후 홍석 회장님이 해외에 있는 자녀들과 화상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다행히 아드님과 따님 모두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그동안 혼자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홍석 회장님의 큰아들 부인, 즉, 큰며느리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화상통화로는 찬성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랐던 거죠. 아버님, 정말 재혼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도 가정부였던 분가요? 큰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홍석 회장님도 난처해 하시는 모습이었고요. 영미야, 정아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리고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겠니? 아버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있고.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역시 혈연 가족들에게는 저는 그냥 가정부에 불과한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문 밖에서 이야기를 듣게 된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하나를 바라봤어요. 너는 누구니? 저는 오정아 씨의 딸 이하나입니다.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일하시면서 회장님과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체면에 관한 문제가 되나요? 하나가 계속 말했어요. 저희도 예전에는 부유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머니마저 등을 돌리셨을 때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달았어요. 혈연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그때 홍석 회장님이 큰 며느리인 영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영미야, 하나 말이 맞아. 나는 정아 씨와 하나를 통해서 진짜 가족이 뭔지 다시 배우고 있어. 너희들이 해외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았던 건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큰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님, 재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재산은 당연히 회장님의 친자녀들이 상속받으셔야죠. 저는 그런 걸 바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회장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에요. 홍석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정아야,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부부가 되면 당연히 내 재산의 일부는 너와 하나 몫이야.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 그리고 며칠 후 큰 며느리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정아 씨,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예의 없게 대했어요.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많은 반대를 받았어요. 집안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그때 받았던 상처를 정아 씨에게 그대로 주고 있었네요. 큰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사실 아버님이 최근에 정말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외롭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리고 하나양도 정말 의젓하고 똑똑한 아이네요.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며느리와도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한남동 집으로 이사하는 날 딸 하나도 함께 왔어요. 허름한 원룸에서
한남동 고급 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홍석 회장님은 하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하나 방을 따로 예쁘게 꾸며주시고 공부에 필요한 것들도 다 사주셨죠. 하나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부부가 된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였죠. 먼저 홍석 회장님의 회사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장님이 가정부와 결혼했다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회사 행사에 참석하고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더라고요. 특히 회사의 총무부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모님, 회장님이 정말 많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하셨는데 요즘은 가족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회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남동 동네 사모님들과의 관계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가정부 출신이라며 거리를 두는 분들이 있었지만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사모님으로 살았던 경험과 교양을 보여드리면서 점차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네 부녀의 모임에서 만난 김 사모님과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어요. 김 사모님도 재혼하신 분이었거든요. 정아 씨, 저도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힘들었어요. 재혼이라고 하니까 다들 색안경을 끼고 보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성을 알아주시더라고요. 김 사모님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예요. 그런 마음이 진짜라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렇게 점차 동네 사모님들과도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부녀의 총무까지 맡게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하나에게서 나타났어요. 하나가 대학에 진학한 후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저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어? 처음에는 다들 신기해했어요. 엄마가 가정부로 일하다가 회장님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제가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하나가 계속 말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가 재혼을 해서 새아버지와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말을 들으니 새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나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홍석 회장님의 친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큰 며느리와는 이제 정말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큰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 저는 새어머니한테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 무슨 말이야? 새어머니 보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요. 새어머니는 아버님의 재산을 바라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정말 아버님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석 회장님의 둘째 아들도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의외의 말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만나시고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 혹시 하나가 미국 유학에 관심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회사에서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혈연도 아닌 하나를 이렇게 챙겨주다니. 하나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신기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다니. 그렇게 저희 가족은 점점 더 끈끈해져 갔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명절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홍석 회장님의 친자녀들이 모두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명절을 보내는데 정말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 예전 명절에는 그냥 의무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에요. 새어머니와 하나가 있어서 더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석 회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아야, 나는 너와 하나를 만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되었어.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중간에 어려운 일도 있었거든요. 홍석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지만 그때 정말 큰 시련이었죠.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동안 홍석 회장님의 친자녀들이 모두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큰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해외에 있어서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극진히 간병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큰 며느리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새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라는 걸 느껴요. 아버님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홍석 회장님이 회복되신 후에는 더욱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아야, 내가 아플 때 내가 보여준 헌신적인 사랑을 보면서 확신했어. 너는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야. 그리고 홍석 회장님이 놀라운 결정을 하셨어요. 회사 지분의 일부를 하나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는 이제 내 딸이야. 당연히 내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 처음에는 제가 말렸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하지만 홍석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아야, 이게 진짜 가족이야. 가족에게는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홍석 회장님의 친자녀들도 모두 찬성했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하나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요. 그때 저는 정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관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거요. 하나도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감사해 하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 돌아가시고 할머니마저 우리를 버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 그리고 하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홍석 회장님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새아빠,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새아빠분이에요. 이제 제가 새아빠께 효도할 차례예요. 홍석 회장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정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하나야,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이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하나가 홍석 회장님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새아빠, 저는 새아빠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가 뭔지 배웠어요. 그때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 4년이 흘렀어요. 저는 52세가 되었고, 홍석 회장님은 6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동네 부녀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사모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정아 씨, 저희 딸이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전처 소생 아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랑이 진짜라면 아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그 사모님이 정말 감동하시더라고요. 정아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네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아요.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리고 홍석 회장님도 요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정아야, 우리가 만든 가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지금도 홍석 회장님과 저는 신혼부부처럼 다정해요. 그리고 하나와 홍석 회장님의 친자녀들까지 정말 화목한 대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앞으로도 홍석 회장님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이 저처럼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사랑을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